부동산의 가치를 알고 임차를 맞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나 좋은 토지가 있다 하면은 선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일반 매매로 보러 갑니다.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. 이게 땅이 없으면 공사가 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주변에 땅을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. 산이네 야산이에요 야산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땅 모양 뭐 빼쭉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쁘진 않네요. 얘네들이 높잖아요. 요즘 높. 산 안 높아요. 야산이에요 야산. 그런데 얘네들 때문에 여기 좀 가리진 않나요? 안 가려 안 가려. 여기는 군사보호구역이잖아요. 김포 전체가. 도로에 있던 뻥카를 요 앞에다가 배치시킨 거예요. 평당 700이면 어때요, 사장님? 여기 이 동네에? 옷도 못 써요. 얘가 그쵸? 좀 평수가 커서 그렇지. 바로 옆에 2층 건물 지은 거 제가 720에 사드렸어요. 지금 신축해 놓은 거? 있는데 플랜카드 붙여 있는 거. 사장님, 그리고 제 옆에 2층 지었잖아요. 그거 임대료 얼마나 받아요? 그거 700. 몇 평이에요? 100평. 위아래 100평. 53평씩. 그럼 원래 옛날 같으면 시세가 1층은 10만원씩 해서 530하고 2층을 반 가격 하면은 250 잡으면 800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700에. 근데 거기 건물이 꽤 크던데 보니까는 옆에 이게 신축 지어진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? 바로 옆에? 거기 1층이 50평 넘는 것 같은데? 옆으로 길게 지은 거지 옆으로. 그 옆으로만 긴 거지 이게 뒤로는 별로 안 길구나. 길도 괜찮아요. 임대문이 많이 와요? 저는 하루에 그냥 한 대여섯 번씩 와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제 요즘 그냥 쉽게 달라들질 않아서 그렇지 하기 전에는 많이 와요. 아, 그래요? 대출을 얼마나 나와요? 대출은 땅 같은 거 반 정도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2년은 원래 대출이 없어요. 근데 허가를 받아서 토목 살짝 해주는 조건으로 간평을 의뢰를 하면 그래도 좀 해주지. 얼마나 해줘요? 반 이상은 해줘요. 반. 주변에 이제 지금 최근에 거래됐던 것들이 실제로 거래됐던 건 얼마예요? 바로 옆에 있는 아까 신축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. 720에 사셨대요. 720에 사셔서 지금 건축하신 거예요. 가서 한번 봐요. 이렇게 하니까 네. 정확히 땅이 어디서 어딘지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. 저거 서류 좀 한 장 빼갖고 보여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, 사장님. 보면 돼요. 두 번째 토지를 왔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는 토지인 거죠. 매입을 해도 손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르막길도 많이 있고요.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. 이게 1000평 정도 되는데요. 이 토지를 전부 다 이렇게 토목공사라든지 아니면 흙을 다 갖다 팔든지 해석을 다 없애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생각보다는 꽤 많이 들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하긴 하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어요. 이 토지의 장점은 지금 밑에 보이시나요? 이 이면도로 보이시나요? 이면도로? 이면도로가 나라 거예요. 지금 이 벤치가 서 있는 이 도로가 이게 지금 이면도로예요. 그래서 이거는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에요.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겠죠? 굉장히 장점입니다. 이렇게 역시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와야지만이 이런 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빠레빠레빠리 팔코님이 계시네요. 토지 보는 모습이 그냥 기가 막힙니다. 이게 약 5m 정도가 국어입니다. 요 끝에 여기 끝에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국어래요. 저기 마을에서 나오는 국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? 그 소리가 들리는데? 그 소리가 들려. 가보겠습니다. 토지 왔으니까 꼼꼼하게 살펴야죠. 네,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안에 보면 수도관 해가지고 이 큰 통판이 하나 있거든. 네. 거기서 물이 빠지는 거라 아마 청소나 작업하면 저기서부터 나오는 거 배관 밑으로 묻으면 될 거예요. 그렇다고 합니다. 이게 여기까지 나라 땅이에요. 여기까지. 그쵸, 다행히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차장 그러는 데가 다 나라 땅이라는 거잖아요. 아, 공유 주차장 쓰면 엄청 좋겠다. 그렇지 이거 굉장히 큰 거죠. 1221평이면. 토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입니다. 여기는 그냥 사도 좋을 것 같은데요, 보니까.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점포 개발자에게 한번 의뢰를 해볼 거고요. 답변이 어떻게 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보이시나요? 저렇게 뒤에 이쪽에 이렇게 주택단지들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. 한창 개발 중이라는 것이죠. 평당 100만원 이상 싸게 나왔기 때문에 매력적이게 보이긴 하나 토지가 평형대 만만치 않아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부동산 클리어. 오늘 임장 어땠었나? 부장님하고 팔코님한테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뻥치지 말고. 뻥치지 마. 아이 진짜.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이상한 소리. 야 역시. 야 있는 그대로 말해. 매대님 오늘 어떠셨나요?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부장님하고 팔코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뭐 배우셨어요? 나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뭐 배우셨어요? 중개사분 대하는 이런 방법이라던가
저희가 중개사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? 달랐던 게 있어요? 제 생각보다 엄청 친절하셨던 것 같아요. 아, 우리가 까칠하게 그럴 줄 알았어요. 저한테 아. 대한 그럼 내가 처음에 가자마자 중개사한테 가서 야야야 이러냐? 아니요. 우리가 매드님이 했으니까 이러지. 우리도 사무장님이나 있거나 다른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아유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. 저 오늘 가만히 앉아있지만 저도 현배들이랑 만나면 그렇듯이 상황에 맞게 당연히 중개사님이 계시면 우리가 뭐라고 최선을 다해서. 그럼요.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나 보는 거는 좀 아까 뭐 배웠다고 했는데 생각했던 거랑 뭐가 달랐어요? 국어에 대해서는 잘은 그렇게 캐치하지 못했었는데 일단 보시는 사람들이 국어가 뭔지 모를 건데 저 매드님 국어가 뭔지 우리 동국이 분들에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? 국가용지고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, 물이 이렇게 나가는 용도로 쓰였던 땅인데 대부분 그런 땅들이 지금 그 물이 나가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그냥 빈 땅으로 남아있는데 이제 개발이나 이런 허가사항에서 좀 제한적인 게 있어서 있으면은 신경을 써야 된다, 어떻게 되는지. 매드님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 들었는데 되게 어렵게 말하네요. 국어는 하천보다는 작은 그런 물길들을 국어로 통상 얘기를 하는데 다 국가 소유는 아니고 개인 소유도 있어요. 근데 해당 물건은 정말 오래전부터 국어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국가 소유 땅이고, 근데 현재 그 국어가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평지화되어 있으니 우리가 사용 수익할 때는 정말 좋다. 하지만 어쨌든 국가 땅이니까 건축을 하지 못하는 거지.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걸 좋아하는 건 실사용자 하는 사람이 점유취득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. 좀 디테일한 건데 남의 땅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20년 동안 내 땅인 줄 알고 쓰잖아요. 그러니까 내 땅이 돼. 근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고 있으면 국가 땅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.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싼 가격, 공시가격이 실세보다 싸잖아요. 그런 거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더 오래 가져간다면 점유취득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힘들지 않아요? 아유, 우리 동국이 분들에게 똑같은 멘트 하는 게 더 힘든데 동국이 분들은 항상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드려야 되니까. 또 오늘 이제 이렇게 임장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같이 봐 진짜. 그놈만 먹었어? 그놈만 먹었어? 그럼요. 우리 돈 버는 투자인데 아, 돈 버는 차이니까. 있어 보여야죠. 또 오늘 뭐야 또 그걸 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를 보고 가는데요.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수익형 부동산을 위해 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버티는 투자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토지를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었고요. 어떠셨나요 오늘? 오늘 역시 임장을 가니까 현장에 가는 임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도시의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토지의 지가와 가치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. 그래서 투자의 패턴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참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이버 매물로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지만 현장을 가보니 그 속에서는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구나 라는,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. 그런 거죠.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. 인터넷으로 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현장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게 부동산의 장점이 있죠.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발품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왜냐면은 내가 돌아다닌 만큼 그런 물건을 많이 보고 와야지만이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나. 그렇죠, 그렇죠. 동금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직장인분들이라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정말 돈 벌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거든요.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이지 물건이 없지 않구나 늘 느낍니다. 보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매입을 못할 뿐이지 사기만 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. 동호회 분들은 딴 거 하실 필요 없이 남는 시간에 집 앞에 마실 삼아 나가서 그냥 사장님들에게 사장님 저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투자 물건 혹시 없을까요? 자, 투자할 줄 몰라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동산 사장님도 여러분들은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. 항상 좋은 마음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길을 한번 옮겨보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요.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면 대관으로 들었을 때 1,500만 원 했을 때는 그냥 빌려주기만 하는 거잖아. 이거는 내가 손 갈 게 뭐가 있니? 사람이 있기는 해야 돼.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. 알바 써도 되겠네. 코치를 알바로 쓰면 제일 좋지. 코치는 대관 쓰면서 레슨하는 사람? 쇼미더머니. 아니야. 적장.